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생입니다. 자, LG전자 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큰 움직임 없이 자, 0.22% 22만 8천 원 부근에서 종가 마감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중요한 건 자, 이날 하루가 아니죠. 6월 2일자 최고점을 찍고 난 뒤부터죠. 자, 계속해서 워낙에 이 조정이 깊게 나오다 보니까 자, 현재 이 커뮤니티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LG전자 이거 지금 이 세력들 완전히 빠져나간 거 아니냐. 자, 끝난 거 아니냐,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글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도 솔직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진짜 끝난 건가? 세력들이 다 팔고 진짜 나갔나? 내가 아니면 너무 늦게 들어왔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뭐 단순히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실제로 요 숫자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요 세력들이 나갔는지, 자, 나갔다면 언제 나갔는지, 안 나갔다면 어디서부터 이 물량을 모았는지, 자, 그리고 요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지금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 자, 또 실제로 얼마 정도의 요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자, 그 부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자, 이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은요, 이 LG전자 관련 영상 중에서도 자,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 영상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밑바닥부터 확인했고요. 주말 동안 이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영상 여러 번 돌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단순히 이런 뭐 차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LG전자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요 LG전자 포기 안 하셨다면 댓글로 뭐라고요? 우리 반등 시원하게 가자 라는 의미로 반등 가자 반등이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지 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댓글창 보시면 생각보다 이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 나만 물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자, 그런 것만 확인해도 생각보다 우리 여러분들 요 멘탈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이 지금 LG전자는요, 이 차트보다도 이 심법, 심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는 뭐라고요? 시원하게 반등 가자라는 의미로 반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도대체 세력들은 어디서 매수를 했고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LG전자 이 차트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사실 시장에서 이 본격적으로 요 LG전자가 관심 받기 시작했던 시점은 딱 요 부근이죠.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자, 요 박스권 그 지루했던 구간을 돌파했던 요 캔들. 자,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변동성이 살아났고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요 몇 개의 캔들을 자, 요렇게 우리 여러분들 보기 쉬우시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냥 상승 캔들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큰 자금이 들어왔을 그 가능성이 높은 캔들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 바로 요 거래량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 거래량, 자, 이 정도 거래량은요 개인 투자자 몇 명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분명히 큰 자금을 집어넣었고 그 결과가 거래량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캔들들 자, 오늘 분석의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은요 5월 12일과 5월 21일 자, 그리고 29일 자, 마지막으로 6월 1일 장대 양봉 이 네 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요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자,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이 세력이라는 존재가 한 팀이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요 5월 12일에 들어온 자금과 21일에 들어온 자금, 자 그리고 29일에 들어온 자금, 6월 1일자에 들어온 자금, 자 이거를 전부 같은 세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중간에 여러분 여기서 요 손바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자금은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다른 자금은 그 물량을 받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볼 때 단순히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갔고 누가 새롭게 들어왔고 지금 남아있는 그 물량은 누구 물량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서 자 이제 이 각 캔들마다 어떤 자금이 움직였는지, 또 어디서 손바뀜이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이 세력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랜 지루했던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가 나와줬던 요 5월 12일자 기준의 캔들을 보자고요. 자, 이날 지금 누가 여러분들 돌파가 나와줬죠? 자, 5월 12일 날 날짜를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12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금 요 첫 번째 자 이름도 뭐 익숙하지 않은 맥쿼리 증권이 등장해요. 이날 하루에만요 거의 혼자서 62만 7천 주 엄청난 물량을 자 쓸어 담으면서 첫 번째 요 기준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요 캔들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들어왔으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죠. 그 이후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5월 12일 날 5월 12일 쭉 보시면 요 날입니다. 62만 7천 주가 들어오고서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주가를 띄워놓고 물량을 쭉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5월 12일 날 들어와줬던 지금 요 맥쿼리 증권, 자 요 맥쿼리는요 현재 LG전자 수급의 핵심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1차 주도 세력은 역할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뒤에 바통 누가 터치했을까요? 우리 자 요날 여러분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줬던 5월 21일째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마찬가지로 5월 21일 자 이렇게 날짜를 설정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메릴 린치가 눈에 보이네요. 자 무려 14만 6천 주,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근데 얘네는요 맥쿼리랑은 좀 움직임이 달랐죠. 5월 21일자 요날 들어오고서 지금 5월 28일과 29일과 6월 1일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단순히 단타성 자금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한 그 자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어져요. 자, 우리 5월 29일 날로 넘어가 보자고요. 5월 29일 날 자 금요일이네요. 이날 보면 지금 요 메릴 린치는 보이죠? 여전히 보이고 갑자기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이 골드만 삭스. 자 5월 29일 기준으로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던 겁니다. 메릴 린치와 그리고 요 골드만 삭스. 자 두 개의 큰 자금이 동시에 요 부근에서 붙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메릴 린치 먼저 보자고요. 얘네는요 지금 요 6월 1일까지도 계속해서 물량을 넣어주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어요. 자 그런데 최고점 부근, 자 6월 2일자 부근에서는 자 슬슬 자 이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22만 주, 10만 주, 52만 주, 7만 주, 6만 주 계속해서 던져요. 그러더니 결국은 물량을 싹 정리하고 빠져나가버립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한 3거래일 정도 살짝 담긴 했는데, 하지만 큰 흐름만 놓고 본다면 메릴 린치는 사실상 엑시트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요 골드만삭스를 한번 보자고요. 얘네는 어땠습니까? 자 얘네는요 여러분들 자 우리 5월 29일 기준으로 훨씬 더 빨랐어요. 자 들어온 뒤로 바로 정리를 해버리죠. 자 6월 1일 2일에는 32만 주, 4일에는 27만 주. 자 요 고점 구간에서 연속으로 던져버려요. 이후에 조금씩 다시 뭐 들어오는 모습은 있었지만 최근 거래일까지만 놓고 본다면 자 역시 큰 흐름은 매도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곳이 남아있죠. 바로 우리 6월 1일자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자 고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이죠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 급등 캔들, 이 캔들을 만든 주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20만 9천 주를 싹 쓸어 담았어요. 자 그리고 얘네 움직임도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그림이 달라져요. 자 6월 1일자 그 이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물론 최고점 구간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했었어요. 자, 6월 2일 15만 주, 4일 15만 주 일부 물량 정리 나와줬고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해요. 최근 지금 요 3거래일 동안 다시 물량을 흡수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은요. 우리가 지금 요 최초로 기나긴 박스권을 돌파해줬던 요 맥쿼리, 자, 그리고 5월 20일에 요 메릴 린치, 자, 29일에는 자, 요 메릴과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 그리고 6월 1일엔 누구라고요? 자, 요 모건 스탠리. 자, 이렇게 바통 터치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세력이 나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왜냐하면 나간 세력도 있고요. 그 물량을 새롭게 받아간 세력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 요 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최근까지도 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그 주체, 결국에는 이 모건 스탠리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모건 스탠리가 여러분들 과연 얼마에 샀는지, 평균 단가는 어디쯤인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요 손익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요, 세력이 누구인지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를 들고 있냐, 그리고 도대체 얼마에 샀냐. 결국 이걸 알아야 지금 구간에서 왜 움직이고 있는지 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추적한 결과를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 주체 누구라고요?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6월 1일자 여러분들 급등 구간에서 들어왔다가 지금 일부 요 정리를 했죠, 물량을.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6월 5일부터였어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6월 12일까지의 흐름만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월 5일에서 6월 12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모건 스탠리 54만 6천 주.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매수 가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들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 가격대별 매수 비중을 전부 다 한번 따져봤는데, 먼저 여러분들 21만 요 4천 원 구간, 여기는 사실상 지금 요 풀 매수에 가까웠죠. 자, 그리고 22만 8,500원. 자, 요 구간 역시 거의 한 8대2 수준으로 매수가 우위였고요. 24만 6,500원. 자, 여기도 역시 한 7대3 정도로 매수가 우위였죠. 반면에 26만 요 8,000원 구간에서는 자, 일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아졌어요. 여기는 매도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29만 7,500원. 자,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29만 7,500원 부근에서는 약 한 40억 정도 순유입이 나와줬고요. 자, 러프하게 잤습니다. 26만 8천원 구간에서는 약 한 얼마? 자, 10억 원 마이너스 순유출이 나타났고 24만 6,500원에서는 자, 플러스 한 17억 원 순유익. 그리고 가장 강했던 구간 우리 요 21만 4천원. 자, 여기에서는 무려 131억 원 규모의 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합쳐보니까 그림이 명확해지더라고요. 현재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LG전자에 투입한 순 자금 규모는요, 약 얼마 수준? 자, 230억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격대 비중까지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평균 단가는요, 대략적으로 얼마다? 자, 정확하게 찝어 드릴게요. 자, 24만 원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격대 비중까지 감안해서 보니까 지금 24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이 LG전자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현재 이 확인된 기준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 추정 평단 역시 지금 이 주가와 크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지 않죠. 자, 쉽게 말해서 얘네도 아주 여유로운 수익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이 물량을 받으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러프하게 잡아서 아까 230억 원, 자, 그리고 54만 주에 가까운 이 물량, 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과연 요 자리 24만 원 부근에서 끝낼까요? 적어도 현물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요 가격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단순히 이 최근 조정이 아니라 현재 누가 이 물량을 들고 있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LG전자 세력이 다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수급을 뜯어보면 조금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일단 맥커리는 나갔고요. 메릴 린치도 사실상 정리했고 골드만삭스도 상당 부분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지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결국 지금 확인되는 가장 큰 주체는 누구다?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다 빠져나갔다 이 말은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간 세력이 있는 반면에 그 물량을 받아간 새로운 주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 흐름만 놓고 본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은 쪽은 모건 스탠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죠. 모건 스탠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이 물량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가격 구간부터 본격적인 이 움직임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바로 뭡니까? 매매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약속하고 가요. 자,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여러분들 그 구간이 나온다면 우리도 분명히 같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수보다도 요 매도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 수익 중일 때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물렸을 때는 본전이 생각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살 때보다 오히려 요 팔 때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도 매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매수 타점이 보이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대로 이 위험한 신호가 보이거나 세력들의 물량 정리가 확인이 되면은요, 그때도 바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과 실전 대응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볼 때는 이해가 됐는데 막상 이 장이 열리면은 또 흔들려요. 주가가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주가가 빠지면 또 무섭고 그러다 보면 원래 세웠던 계획이 전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시장을 잘 못 본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타점만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과 수급 체크, 세력 동선 확인, 자, 이런 건 제가 계속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생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대신 제가 요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확인하시고, 자, 매도 자리라 말씀드리면 그때는 욕심 버리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매도는 꼭 약속하세요. 수익이 더 날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도 정해진 매도 구간이 나오면은요,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야 우리가 다음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시간 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위쪽으로요, 간단하게 우리 요 LG니까 자, L이라고 자, 이렇게 한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그냥 이 LG전자 주주님인 걸 확인할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주말 시간 동안 여유 있으실 때 미리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요 LG전자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요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저한테 이 평단가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 좀 상태가 양호하거든요. 혹시 아직 요 평단가를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내주세요. 이 평단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비중 관리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하루 이틀 움직임에 흔들릴 필요가 없으세요. LG전자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 수급과 거래량 기관들의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고, 당분간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LG전자의 뭐 L 플러스 본인들의 요 평단가 자, 요렇게 한번 세트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뭘 해야겠죠?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 댓글 뭐라고요? LG전자 시원하게 반등 가자라는 의미로 반등이라고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또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요 구독 버튼만큼은요,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상에 유튜버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자,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자,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뭐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구독은 뭐다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자,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체크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댓글은 뭐라고요? LG전자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반등 가자라는 의미로 뭐라고요? 반등 가자에 반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